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주시장은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11% 상승을 하면서 강보합권 움직임을 보였고, 코스닥 지수는 반면에 1.6%대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900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사실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오늘은 또 역시 아침에 갭상승을 했다가 보합권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오늘도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옵션 만기일 이번에는 콜옵션, 풋옵션 모두 대박을 주지 않고 보합권에서 형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되면서 좀 내일의 방향성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4일 연속으로 음봉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그래서 내일은 좀 양봉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미국 시장 강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다고 본다면 내일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월물이 시작하면서 조금 시장이 힘을 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미국 시장부터 살펴볼게요. 나스닥 지수 무려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1.45% 상승, 다우존스는 0.86% 상승. 무엇보다도 고무적이었던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35% 상승을 했다는 부분이 좀 상당히 주목해 볼 부분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물가지수가 또다시 급등을 했을 경우에는 긴축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정말 긴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또 긴축에 대해서 좀 내성이 생겼다 그런 의미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레저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었고 빅테크 기업들도 오랜만에 일제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넷플릭스라던가 페이스북,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포드와 GM 등의 자동차 관련주들도 좀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렇게 사실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국내 주시장도 아마 정말 만기일만 아니었다면은 오늘 아마 2800선을 좀 돌파하는 날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좀 만기일 때문에 하루 쉬어갔다 그렇게 본다면 좀 내일 이후에 빠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는 2800포인트 돌파가 좀 가시권에 들어오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기대감 가져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요. 그동안 코로나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었다면 뭔가 이제는 좀 그동안의 거리두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좀 그런 기대감이 시장엔 좀 살아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함께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자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아직도 더 갈 길이 멀었죠. 75,000원인데요. 75,400원인데요. 그래도 8만전자는 또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조금 더 상승을 해준다면 지수 역시 그에 걸맞춰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 가져보고요. 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좀 13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13만 1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조금 상승폭을 줄인 채 마감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바로 위에 매물벽이 13만 3,500원이에요. 이 13만 3,500원대 이 매물벽만 돌파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저항은 없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의 저항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시장이 더 간다면은 좀 주도주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반도체 관련해서는 또 오늘 또 호재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공장의 조업 중단 소식이 나왔고 그와 관련된 부분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의 반도체 공장 조업 중단이
낸드 플래시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SK 하이닉스 쪽에 좀 호재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해운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화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요일날 페노션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고 좀 해운주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페노션 하루 만에 또 12.8%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BDI 지수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전일 기준의 BDI 지수가 무려 13% 넘게 상승을 하면서 1711을 기록했어요. BDI가 지난 10월 달에 5650포인트를 찍고 계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니까 이제 10월 달부터 페노션의 주가가 연일 하락을 했었는데요. 1월 26일 날이죠. 1월 26일 날에 1296에 저점을 찍었어요. BDI 지수가. 그리고 나서 이제 BDI 지수가 반등을 하니까 페노션 역시 마찬가지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BDI 지수와 연동하는 게 해운주이기 때문에요. BDI 지수를 보면 해운주의 투자 전략이 보인다. 다시 한번 좀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적으로 5천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해운주에 좀 훈풍을 불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가 해운주 중에 대한해운이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대한해운도 오늘 7.97% 상승을 하면서 25,000원대, 2,500원대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21선을 돌파하니까 거기서 톡 건드리니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여기서 사실 뭐 바로 치고 가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21선 2,330원 이 정도까지는 조정 시에는 계속적으로 좀 분할 매수의 권역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그래서 해운주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좀 시세가 낮아서 또 기분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오프닝 관련하여서 제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일요일날 제가 슬쩍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모레퍼시픽에 실적 발표가 있다. 실적 발표와 함께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일요일날 방송에서 실적 발표 일정들 소개시켜드리면서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낙폭이 과대하기 때문에 20만원 정도까지는 좀 반등 여력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9% 상승을 하면서 17만 8,500원대까지 움직임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4분기 영업이익이 256억 원을 기록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OCI 실적 얘기를 하면서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가 가장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아모레퍼시픽 역시 턴어라운드를 기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관련하여서도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원래는 5,000달러였는데 구매 한도를 43년 만에 폐지했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역시 면세점 관련하여서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들 면세점에서 잘 팔리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호텔신라도 뭐 면세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살펴보면은 1%대 강세를 보이면서 79,800원대 움직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뭔가 한 번에 막 상승을 하지는 못하는데 오히려 계속적으로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호텔신라 같은 기업들 면세점 관련주들 면세점 구매 한도까지 폐지했고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리오프닝과 함께 다시 해외여행이 재개된다면은 분명히 해외 출국자들에게 면세품 소비의 폭을 넓게 허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종목은요. 건설주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건설이 오늘은 또 7%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건설주에 대해서도 제가 며칠 전에 삼성엔지니어링을 얘기하면서 건설주들이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동반하락을 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룡건설이거든요. 계룡건설 역시 지난해 후실적 발표를 하면서 보통주 한 주당 또 800원의 배당 이런 소식들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7%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나고 보면요. 저평가 종목은요. 하락했을 때가 기회였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나중에는 분명히 또 제값을 찾아가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 종목들 여러분들 아직도 계속적으로 좀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성공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